감시 림프절은 딱 그 림프절만 골라내서 떼어내는 반면에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은 오늘 뭐 하실 거예요? 저희가 최근에 감시 림프절에 대해서 올려고 나서 환자 한 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, 진료실에서. 우리 걸 보시고서? 보시고서 감시 림프절 수술하는 거랑 이제 애관 림프절 곽청술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고 그것도 좀 찍으면 좋겠다고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애관 림프절 곽청술이란 게 어떤 수술이고 상상하는 거랑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좀 가지고 온 거고요. 한쌤이 보신 애관 림프절 곽청술이 된 겨드랑이 림프절의 상태는 수술마다 다 다르죠. 선생님들마다도 다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항상 체크를 하죠. 네. 수술실에 들어가면 오늘 유방외과에서 곽청술 했어요 안 했어요가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입니다. 사실 그럼 이제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수술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지니까 근데 똑같이 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상태가 굉장히 다른 거죠. 어떨 때는 많이 뗐고 어떨 때는 좀 적게 뗐고. 그죠. 애가부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이라는 것은 애가부에 있는 겨드랑이 림프절들을 일정 이상 많이 떼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의 의미가 점점 림프절 전이가 있는 걸 뗀다기보다는 전이가 있으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더 크다 보니까 그렇게 그 공간을 싹 다 비우는 수술까지 안 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부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했다고 했는데 뗀 겨드랑이 림프절의 개수가 7개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물론 뗀 범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마다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했으니까 림프절을 이만큼은 뗐다라고 알려드리기가 어려운 것인 거죠.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림프절 몇 개 뗐어요?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. 감시 림프절은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딱 그 림프절만 이렇게 딱 골라내서 이렇게 떼어내는 반면에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은 이 지방과 겨드랑이를 그냥 한 덩어리로 같이 해서 떼내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끔 콩밥으로 비유를 하거든요, 환자분한테. 콩밥이 있어서 밥 안에 콩이 조금씩 있는데 그 밥을 가르고 들어가야지 콩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이 밥이 결국에는 지방인 거고 콩이 림프절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밥을 그냥 통째로 떼어내어서 하는 것이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이기 때문에 내가 림프절을 몇 개 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인 거죠. 반면에 감시 림프절은 콩만 이렇게 빼내는 거니까 몇 개 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 거고요.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하자마자 림프절을 몇 개 뗐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뗀 걸 가지고 이제 병리과에 내려가서 이제 림프절들을 각각 다 찾아내고 그걸 다시 병리과에서 슬라이드를 봐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런 최종 결과를 수술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 그러면은 감시 림프절에서 뭔가 암세포가 보였어요. 그럼 무조건 곽청술을 하나요? 그러지가 않죠. 그래서 그게 또 궁금해요. 예. 그게 또 최근에 큰 변화인 것인 거죠. 유방에 있는 암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 감시 림프절이 1개 또는 2개만 양성인 경우에 그다음에 항암을 하지 않은 수술부터 한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죠. 거꾸로 언제 그럼 곽청술을 하게 됩니까? 무조건 하게 되는 경우는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3개 이상일 때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 항암을 했었는데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아직 있다, 남아있다 라고 하여도 조금 더 떼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에 해야 되는 경우 적응증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. 그리고 수술 관련된 연구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적게 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계속 변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딱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범위가 줄어드니까 예전에는 곽청술을 한다고 다 방사선 치료를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줄어들면은 제 느낌에는 곽청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봐도 될까요? 꼭 그렇지는 않기는 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뭐 병기로 따졌을 때는 T3, N2, N2가 몇 개죠? 4개 이상. 4개. 4개가 됐을 때는 무조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좀 덜 하고 차라리 방사선을 하자 하면서 림프절 수술의 범위는 줄이고 방사선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겨드랑이 림프절 쪽에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굉장히 또 크다는 연구들이 많아서 또 실제로 림프 부종의 경우에는 수술한 것보다 방사선 한 게 좀 덜 생긴다는 보고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수술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.
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은 범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마다 다르다. 그리고 떼는 개수는 환자분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뭐 선생님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.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제 재건 쪽도 연관을 시키면 두 가지가 고려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. 곽청술을 했어요. 네. 하고 난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사선 치료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고용물 선택이나 자가 조직의 사이즈를 정할 때 네. 조금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네.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곽청술을 한 게 크게 도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혈관이 잘 보이죠. 혈관이 다 노출돼 있기 네. 때문에 자가 조직으로 우리 유리피판술 혈관이 있는 과정을 할 때 그 혈관을 정리하고 발라야 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생략이 되죠. 그래서 수술 시간이 조금 오히려 단축될 수 있는 굳이 하나 또 덧붙이자면 곽청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임파 부종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런 환자들을 저희 성형외과 외래에서도 볼 때도 조금 더 면밀히 제가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게 외곽림프절 곽청술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꼭 재활약과 진료를 그냥 초반부터 보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. 이상입니다. 짧게, 굵게. 네. 네,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우리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